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보험, 돈 버는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암에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을 무서워해서 암보험을 대부분 다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들도 가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암보험 정말 가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험 전문가고요, 연금보험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을 믿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근거를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보험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암은 무섭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치료약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 암에 많이 걸립니다. 평생 암 발병 확률이요, 정말로 남자는 기대 예방까지 산다고 했을 때 거의 5명 중에 2명 정도는 암에 걸리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가지고서 이 통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굉장히 암에 대한 포비아, 공포를 조성해서 암보험을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물건을 파는 사람은 반드시 이익이 있으니까 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를 보지 않고 판다는 것인데 암보험을 팔았다. 당연히 엄청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암이 무섭긴 하지만은 과연 암보험 팔아서 가입해서 보험사 및 보험 판매인의 배만 불려주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제가 며칠 전부터 눈병이 나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요. 아우, 너무 답답해갖고 제가 오늘은 좀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 일본 말로는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마리 마시오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사망 통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35만 2,511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죽습니다. 거의 뭐 중소도시,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한 개 도시만큼 사람이 죽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0세 이상 돌아가시는 분이요, 19만 357명입니다. 그 중에서 54%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습니까? 연세가 들어서 장수하다가 돌아가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90세 이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5만 7,381명입니다. 16.27%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암 사망 통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요, 전체 35만 명 사망자 중에서 8만 7,112명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24.71%입니다. 그런데 이 8만 7,112명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체적인 인구로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많아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암 사망자 중에서 80세 이상인 사람이 무려 3만 1,126명입니다. 35.73%고요. 90세 이상인 분들도 4,874명, 5.59%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수하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장수하시는 분 중에서 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암으로 사망한다 하더라도 암 사망 통계에서 조사망률이라고 해서 인구 10만 명당 과연 암 사망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만 7천 명 많은 게 아니라고요. 전체 인구 대비해서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망률도 낮겠죠. 80세 이상인 사람은 10만 명당 1354.8명 죽습니다. 그러니까 1.3548명만 사망 확률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90세 이상은 1652.6명이다 보니까 1.6526%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량으로 봤을 때 많아 보이지만 전체 인구 대비해서는 조사망률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암 발병률 통계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죽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면 죽은 사람보다 발병 확률이 발병한 환자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체
암 진단 받은 사람이죠. 발병한 사람이 28만 2,04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0세 이상이요.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62.72%로 17만 6,923명이 되고요. 80세 이상도 4만 명 이상이 됩니다. 14.31%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 발병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로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암 발병도 이렇게 많이 28만 명 이상 걸렸다면 많은 것 같죠? 하지만 조발생률이라고 해서 10만 명당 그 진단받은 암 발병받은 사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만 명당 550.2명에 불과합니다. 0.5502%에 불과하죠. 남자는 조금 많죠. 그래서 0.5774%고요. 여성은 0.5233%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다 보면요. 연령대별로 암 발병 확률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뭐 0세부터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 암 발병 확률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요. 60세에서 64세까지 보더라도요. 1%도 안 됩니다. 남성이 1.03%고요. 여성이 0.76%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0.8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세까지 살더라도 1%도 안 되는 사람만 암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다 죽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암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젊어서의 암 발병 확률은 대단히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몇 프로, 0.0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바로 암에 대해서 그 5년 상대 생존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까지 한번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모든 암에 걸린 사람들이 상대적 생존율은 71.1%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암에 걸리고 5년 동안 관찰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100명이 그 살아있다고 봤을 때 암에 걸린 사람은 72.1명이 살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사망할 확률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갑상샘 암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습니다. 일반인보다 오히려 암에 걸린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그런 통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다 죽는 것은 아니다. 5년 상대적 생존율은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에 발견한다면 당연히 이 생존율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기암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사망할 확률이 높은데요. 매년 아니면 6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뭐 연세가 드신 분이 50대, 60대, 70대 되신 분이 꾸준히 받는다면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퇴치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암 발병 환자가 별로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평균 수명이 40대인데요. 암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장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암 발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뭐 2024년도 그 제10회 경험생명표상에 남성은 86.3세, 여성은 90.7세를 보통 살다 보니까 정규분포 따진다면 남성은 90세 전후, 여성은 95세 전후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암에 걸린다. 이것은요, 대부분 장수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 중에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젊은 사람은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다 죽는 경우 뭐 암으로 죽는 확률이 좀 높다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남성이 5명 중 2명의 암에 걸린다. 여성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장수를 하는 사람들 80세, 90세, 100세를 사는 사람들의 그 통계를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절대로 뭐 70세, 60세, 뭐 3, 40세, 20세 이런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을 당연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태어나면 모두 죽는데요. 100% 죽거든요. 이건 암보다 확실한 확률이죠. 100%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되겠습니까? 젊어서부터 죽음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100%도 안 되는 암 가지고서
그것이 무서워서 암보험을 가입하고 그다음에 암 때문에 생활이 위축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80대 그때는요. 암 진단을 받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좀 받는다면 제가 볼 땐 충분히 예방과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젊은 사람들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무서워해서 암보험을 가입한다. 암 포비아를 조성하는 판매인들의 말만 믿고 들어간다면 판매인들은 무조건 수익이 나니까 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희생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 예방과 진단, 그다음에 치료가 더욱 중요한 것이지 암보험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령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호주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뭐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다. 50대 돼 갖고 몸에 좀 이상이 있다. 그때 건강검진을 받겠죠. 그 전에 받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우리나라만. 이게 진짜 부조리 아니겠습니까? 특히 또 젊은이들도 받는데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검진 받으면은 나중에 그 조기에 병을 치료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얘기들 합니다. 물론 그건 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그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만에 하나를 위해서 전 국민 5,200만 명이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과 비용과 이 엄청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기 만에 하나 그 중에서 한 사람의 그 생명을 그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 병을 알아내기 위해서 쓸데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부조리 아닙니까?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데요. 맨 앞줄에 있는 사람들 20명이 뻘떡 일어나서 더 잘 보려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2열, 3열, 4열, 30열, 50열 뒤에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다 일어나서 영화를 관람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모두 앉아 있으면 될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암이 무섭다고 해서 20세부터 가입하고 30세부터 가입하고 40세부터 가입한다. 50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발병 확률이 좀 높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죠.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보험 가입하면 안 된다는 거. 이 모든 사람들이 암보험을 가입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면서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젊어서부터 암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익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암보험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암보험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인이나 보험사나 아니면 매스컴의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그런 포비아에 대해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뭐 무서운 존재일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생활이 위축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수 시대에는 이제 암은 같이 살아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암보험 가입하지 마시고요. 50대, 60대, 70대, 80대 꾸준하게 정기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라고 노력한다면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때 혹시라도 확률적으로 미미하게 암에 걸린다 하더라도 젊어서부터 돈을 준비를 한다면, 투자를 한다면 그 돈으로 확실한 확률이 미미한 진단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걸 받는 게 아니라 바로 확실한 돈을 수억 원, 수십억 원을 60세, 70세 때 준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암보험 판매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어린애들도 암에 걸려 고생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현혹합니다. 절대 이 말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암에 걸려서 고액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말에도 결코 현혹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빠찡코 가서 잭팟이 터졌다 이거죠. 그 다음에 로또 복권 당첨되는 사람이 일주일에 10명, 20명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 그것보다 훨씬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거 확률이 일어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겁을 줘서 모두가 그 암보험을 가입하게 만드는 것. 특히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린애가 태어나서 뭐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는 백혈병이라고 하는데 백혈병은 아니죠. 재생불량성 빈혈 그 거기에 걸린다면은 대부분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애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확률이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에 무서워서 24세까지, 30세까지 뭐 어린이 보장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상 없이 만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낸 돈 전부 다 소멸되거나 기껏 해봤자 만기한금 받는데요. 그거 손해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젊은이들의 암 발병 확률은 극히 미미합니다. 또한 암 진단 자금 또한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또 복권보다 당첨금보다 오히려 암 진단 자금 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기대값이 더 비싸다는 것이죠. 기대값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비싸다는 것이죠. 기대값은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로또 복권보다 더 확률적으로 기대값이나 기타 등등이 저조한 암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령 20세 여성이 암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암 진단 자금을 3천만 원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5천만 원 1억 받는 경우도 있죠. 대신 보험료를 지불해야죠. 비갱신형이다 보니까요. 100세 만기 20년 납한다면 월납으로 7만 5천 원 정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세 여성이 가입을 한다. 20세에서 24세 암 발병 확률은요, 0.0302%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7만 5천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사실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 더욱더 미미하죠. 진짜 로또 복권보다 당첨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40년 뒤, 44년 뒤에 보시면요, 암 발병 확률은 겨우 1.031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0세 여성이 가입했다고 해서 암 발병 확률은 극히 미미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저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꼼짝마 금융, 동물과 자연 이야기 반드시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이북으로 몇천 원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아마 만족하실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20세 여성이 암보험 가입했을 때 과연 손익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총 보험료는요, 1,800만 원 납부합니다. 그런데 1,800만 원 납부하고 암 진단 자금은 겨우 3천만 원입니다. 이게 남는 장사라고요? 남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죠.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자, 무엇인가 판다는 것은, 특히 암보험을 판다는 것은 엄청난 이익이 있으니까 이런 상품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가령 7만 5천 원 내고 그 암에 걸려서 3천만 원 받는다. 이 말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거의 드물죠. 그리고 100% 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 말에 속아서 여러분이 가입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20년 동안 1,800만 원, 800만 원 내고 겨우 3천만 원을 받는다. 근데 이 3천만 원 미래에 받는 거잖아요. 현재 가치로 한다면 엄청나게 저조하겠죠. 그러니까 20세인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 없으니까 60세 되는 시점에 암에 걸린다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확률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뭐 암에 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미미하죠. 3천만 원 수령하는데요. 이거 물가 상승률로 할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가치로 할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후에 3천만 원의 현재 가치는요. 물가 상승률 3% 적용 시 92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가상승률 5% 적용 시 426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800만 원을 내고 이런 껌값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매월 7만 5천 원을 20살 먹은 사람이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매년 4% 투자한다면 60세 되는 시점에 6,028만 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암 진단 자금 3천만 원보다 2배 이상 더 많죠. 암에 안 걸립니다. 1%밖에 안 돼요. 99%는 안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확실한 현금을 챙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보험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매월 7만 5천 원을 또 4% 투자했을 때 암에 안 걸리니까 80세 되는 시점에 한번 암에 걸렸다고 보겠습니다. 그때 투자를 한다면 1억 3,206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100세 시점엔 2억 8,937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암보험 3천만 원, 진단자금은요, 현재 가치는 3%일 때 509만 원, 80세 되는 시점에 5%일 때 160만 원에 불과하고 100세 때는요, 정말로 황당합니다. 3%일 때 281만 원, 5%일 때 60만 원에 정말로 똥값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암보험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매월 75,000원을 6%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60세 되는 시점에 1억 1,112만 원 얻을 수 있고요. 당연히 3천만 원 대비해서 3배 정도 더 많이 받죠. 3배가 뭡니까? 4배 정도 되겠죠. 그런데 4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암은 걸릴 확률이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60세 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99%는 안 걸리는데 확실한 현금으로 챙길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80세 되는 시점에는 3억 5,643만 원, 100세 되는 시점에 무려 11억 4,312만 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현금이죠. 하지만 암진단 자금 정말로 몇백만 원,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가치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계산 좀 할 줄 안다면 당연히 암보험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다 합니다, 제가. 나이 든 사람이 가입하면 확률이 좀 높으니까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보험료가 그만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0.03%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가입 후 10년 만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커버하면 될 뿐이죠. 확률도 미미한 것에 암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년이라면 그냥 내가 투자를 했다면 6% 투자하면 1230만 원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확률 대단히 미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가족력이 있대요. 대부분 암에 걸렸대요. 50세, 60세, 70세 암에 걸렸답니다. 돌아가신 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요, 더욱더 20살, 15살 때부터 암에 대한 준비를 해야죠. 암보험 가입이 아니라 미리 돈을 현금으로 빳빳하게 준비를 해야죠. 훨씬 더 확실하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암에 걸릴 가능성이 가족력이 많다고 해서 암보험을 그냥 가입하겠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것은 대단히 너무 쉬운 생각이다. 그로 인해서 재산적 손실은 엄청납니다. 결국 암보험 가입은 보험사와 보험 판매인만을 위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업비와 판매 수수료로 배를 불리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죠. 정말로 암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은요,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공포를 조성해서 가입시키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공포에 빠져서 속아서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물론 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보험료 7만 5천 원 내는데 3천만 원 준대 하면서 욕심을 자극하죠. 이래서 가입하는데 그것도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 편한 솔루션을 선택하면요, 너무 많은 비용 지불하고 대가가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요, 계산도 해보고 검증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10만 명당 뭐 몇 명도 안 걸리는 암 때문에, 그리고 뭐 내가 낸 돈이 500만 원인데 3천만 원 받았어, 이런 식으로 한 말에 속아서 가입한다면 여러분은요, 자산관리 폭망하게 되고 암에도 안 걸리고 걸려도 현재 가치는 똥값에 진단자금을 받는다는 거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암보험에 대해서 무용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보장보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간병, 뭐 종신보험부터 시작해서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판매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익보다는 판매인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의 이익이 많다는 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확률이 미미한 것을 판매하는 겁니다. 차라리 뽑기를 하세요. 로또 복권을 하세요. 빠찡꾸를 하세요. 그게 더 훨씬 더 기대값하고 그 다음에 확률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죠. 이제 NGP 플랜을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엄청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대가 뭡니까? 100년, 1000년, 3000년 대계 자자손손 플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NGP 플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6월달 세미나는 10일날 화요일날 합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아그로타타마 카페에서 합니다. 저랑 관계없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합니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 6번 출구에서 나와서 60m 전방에서 마을버스 01번을 타시면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한테 신청하십시오. 참가비 5만 원 입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007-21-0337-7362고요. 핸드폰 번호는 010-5473-9327로 성함을 문자로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분은 제가 제 저서에 사인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이북을 2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주 토요일 날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토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12시 아그로타타마 똑같은 카페에서요. 제가 무료 콘서트 세미나 해드리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김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 이번 주도 마찬가지겠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가 되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종소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절세 전략 관련돼서 아니면 뭐 은퇴 준비 관련된 모든 것들 자산 관리 전반에 걸쳐서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료지만 커피값 3,600원은 여러분 드실 것은 꼭 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 먹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야외 좌석이나 별관 좌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값은 3,600원 낼 필요가 있겠죠. 약도 한번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른다. 뭐 자동차를 타고 가야겠다. 승용차를 가지고 와야겠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보험요. 아무 생각 없이 다 가입합니다. 저처럼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저 웃습니다. 암보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계산하지 못했죠. 그 사람들은. 비전문가입니다. 판매인의 말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험사의 말만 듣고요. 그 다음에 암포비아에 대해서 무작정 무서워해서 가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산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조금이라면 한번 해볼 만 하겠죠. 제가 억하심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차라리 뽑기를 하세요. 아니면 로또 복권 빠찡코에 가세요. 이게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서 암이 무서워서 암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암이 무섭다면요. 식생활 개선하고 예방하고요. 50대, 60대, 70대부터는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에 발병한 거 확인해서 치료를 한다면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미래에 나이가 들어서 그동안 준비해 놓은 자산을 가지고서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남죠. 그러니까 반드시 암보험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가입했다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보장보험 불가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